며칠 뒤 전시 오프닝 준비가 시작됐다. 새로운 갤러리였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곳. 천장은 5m가 넘었고 백색 벽면은 마치 캔버스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대 위엔 철제 조명이 걸려 있었다. 무게만 해도 5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구조물이었다. 윤정은 곳곳마다 세밀히 설치 과정을 살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다. 윤정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늘따라 위태로워 보였다. 역시 완벽하시네요, 어머니. 나는 의도적으로 미소 지었다. 경험의 차이지. 하지만 이제 이런 건 너도 배워야겠지. 윤정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현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 윤정은 여전히 서현을 제자로 혹은 며느리로 대했다. 동등한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현은 이제 그 경계를 넘으려 하고 있었다. 윤정은 그것을 막아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갤러리 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마치 폭풍전의 정적 같았다. 설치 기사들의 망치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다. 오프닝 전날 밤 무대 조명 설치가 마무리되었다. 철제 구조물이 천장에 고정되고 사람들은 하나 둘 퇴근했다. 설치 기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떠난 뒤 갤러리는 정막에 잠겼다. 윤정은 조용히 홀로 남았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조명이 반짝이며 윤정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보였다. 아니, 연출가처럼. 이제 다 끝났어. 이번엔 내가 이 무대를 다시 잡았어요. 윤정은 세상을 조용히 조종하는 기분이 들었다. 후원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윤정의 뜻대로 움직였다. 서현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현은 윤정을 경계했지만 결국 윤정의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윤정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더 무거운 남자의 발소리. 윤정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준호였다. 준호니? 윤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거의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긴 왜? 준호는 윤정을 똑바로 보았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턱에는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엄마, 응, 아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뭐가? 왜 서연이 괴롭히세요? 윤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난 그저 도와주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갤러리 안에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는 서연이를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후원이라고 말하며 도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준호야.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윤정은 천천히 말했다. 그 애가 너를 배신했잖아. 배신? 배신한 건 저예요, 엄마.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엄마만 바라본 건.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왔다. 윤정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 천장을 울렸다. 아들.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이 윤정의 심장을 찔렀다. 날카롭게 준호야. 준호가 돌아섰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도? 저도? 그만 놔주세요. 제발. 준호야.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정은 혼자 남았다.
갤러리는 다시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무언가 부서진 뒤의 고요함이었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면이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윤정은 천천히 주저앉았다. 우아하게 주저앉는 것조차 포기한 채. 조명이 머리 위에서 빛났다. 너무 밝았다. 그때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찰컥.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조명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길고 왜곡된 형태의 그림자. 준호니? 윤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그는 이미 떠났다. 분명히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누구?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조명의 고정 볼트. 이건 그 다음 순간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떨어졌다. 쾅! 커다란 굉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서현은 갤러리 밖에 있었다. 전시 준비를 확인하려고 왔다가 안에서 나오는 준호를 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 서현은 그를 불렀다. 준호가 돌아보았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가 안에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굉음이 들렸다. 쾅! 갤러리 안에서. 엄마? 엄마? 여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친 것 같아요. 천정에서 조명이 떨어졌어요. 서연아, 같이 가자.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결국 앰뷸런스에 올랐다. 응급실로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느낌으로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구급대원의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응급실로 도착 후 엄마는 피를 많이 흘려 당장 수혈이 필요했다. 의사가 준호에게로 다가왔다. 혹시 보호자분 되시는지요? 아들입니다. 수혈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20분 후 검사가 끝났다. 의사가 다시 준호를 불렀다.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다. 친자 관계가 확실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피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보죠. 우리 어머니 살 수 있겠어요? 괜찮아질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사고였어. 하지만 서현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이번 무대의 조명, 그 설치 도면은 서현이 맡았다는 걸. 서현은 일부러 느슨하게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정이 그 아래 있을 줄은 몰랐다. 서현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모든 일을 멈추고 매일 병실을 지켰다. 그는 윤정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서현은 그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가슴이 아팠다. 내가 한 짓이 이거구나. 준호가 서현을 불렀다. 서연아, 응, 너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결혼했을 때도 그 이후에도.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준호가 서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진심 간절했다. 하지만 미안해, 준호야. 응, 우리는 끝났어. 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연아, 우리 둘 다 너무 많이 망가졌어. 너는 엄마한테, 나는 복수해.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서연은 일어났다. 한 달 후. 윤정은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들은 뇌 기능이 거의 정지했다고 했다. 희망이 없다고. 준호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생명유지장치를 끄기로. 엄마, 이제 쉬세요. 윤정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모니터에 삐하는 긴 소리와 함께. 장례식 날. 비는 소리 없이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준호가 서연을 봤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와줘서 고마워.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대. 뭐,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었어. 그때 말했어. 서연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못했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윤정의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이겼어요, 제가.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텅 빈 허무함만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르헨티나로. 서연은 무언가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다. 일단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도윤이 자주 말했던 그곳. 춤을 출 때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고 했던 그 말뜻이.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단순히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여기에 이렇게 체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미니토 거리. 서연은 이곳이 너무 좋았다. 알록달록한 건물들, 거리의 음악, 자유로운 사람들. 노천 카페에서 마테차를 마실 때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가끔 음악이 들릴 때면 즉흥적으로 서로 포옹하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윤이 가끔 떠올랐다. 지금은 매우 공감이 간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혼자가 필요했다. 서연은 점점 탱고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탱고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일반적으론 스텝을 먼저 배우지만 여기서는 파트너와의 교감, 호흡, 리듬, 균형을 중요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련을 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갔다. 곧 마에스트로 대 탱고 과정이 끝난다. 수시로 시간을 내며 밀롱가를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맞췄다. 다양한 리듬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스텝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다. 지난 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많은 후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 했다면 2년 동안 춤, 기술, 음악이론, 신체 균형, 교육 방법, 심리학, 음악 해석, 즉흥 안무 교수법 등을 배웠다. 아주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인생을 탱고에 몸을 담았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생각이 났다. 한때는 서연을 사랑했던 준호. 준호는 미국으로 떠났다. 뉴욕.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맨해튼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창문으로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였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도 사람들도 공기마저도. 밤마다 악몽을 꿨다. 엄마가 쓰러지는 장면. 피. 조명. 그리고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주 2회, 닥터리라는 한인 심리학자에게. You're carrying guilt that isn't yours to carry.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죄책감을 지고 있어요. 닥터리가 말했다. Your mother's choices were hers. You're carrying guilt that isn't yours to carry. You need to let go. 당신 어머니의 선택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 아내의 선택은 그녀의 것입니다. 나아주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준호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첼시의 현대미술 갤러리.
그곳에서 그는 서서히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엄마의 그림자 없이, 서현의 복수 없이, 순수하게.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작은 전시를 기획했다. 신인 작가들의 그룹전. 그중 한 작가가 한국인이었다. 이름은 지민. 30 중반의 조각가.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한국 분이시죠? 네, 어떻게? 억양이요. 그리고 눈빛이? 지민이 웃었다. 그렇게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느 날 저녁 브루클린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지민이 물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민이 웃었다. 준호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작은 갤러리를 인수했다. 소호의 조그만 공간. 이름은 빅윈이라고 지었다. 경계 사이 그 어딘가. 오프닝 날 준호는 갤러리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 없이도. 그날 밤 준호는 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뉴욕에서 작은 갤러리를 시작했어. 언젠가 내 공연을 하고 싶어. 친구로서 연락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괜찮았다. 기다릴 수 있었다. 낯선 여자의 방문. 어느 날 저녁 서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 앞을 나서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낯선 여자였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혹시 서연 씨세요? 네, 그런데요. 그녀는 봉투를 건네며 이거 윤정 여사님이 남기신 거예요. 이게 뭔가요? 서현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저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윤정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유언으로 저에게 부탁했어요. 정확히는 2년이 지난 뒤에. 왜 2년 뒤에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그럼 저는 이만. 서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열었다. 윤정의 필체였다. 정확한. 서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 정말 미안하다. 나는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어. 지금의 기에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준호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 그는 결혼을 했었고 한 아이의 아빠였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열차 사고로 그와 그의 아내가 떠나고 아이만 홀로 살아남았어. 그 아이가 바로 준호야. 나는 그의 아들 준호를 데려오기 위해 남편과 결혼했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내 과거를 알고도 준호를 받아들여줬지. 난 남편과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워왔어. 준호가 크면 사실을 얘기해줘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었지만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 그런 와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준호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준호 얼굴에선 나의 첫사랑 그 남자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웃는 미소까지. 준호는 그를 쏙 빼닮았어. 나는 차츰차츰 옛 추억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 남편 잃고 혼자 된다는 것이 난 무엇보다 두려웠어. 그래서 준호를 내 곁에 더 가까이 두고 싶었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너를 만나고 알았어.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너는 준호를 자유롭게 해줬어. 나는 그렇지 못했어. 미안하다, 서연아.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한 가지 더. 조명 사고. 그건 정말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설치를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한 거. 하지만 난 그걸 고치지 않았어. 어쩌면 나도 끝을 원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라도 끝내야 준호가 자유로워질 것 같았어. 서연아, 부디 행복해라. 그리고 준호도 행복하게 해줘. 아니, 그냥 그 아이를 놔주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윤정.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비. 하지만 이번 비는 따뜻했다. 서현은 창가에 섰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윤정이 나타났다. 젊은 모습으로. 한 30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제 괜찮니? 네. 내 욕심 때문에 널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일 많이 후회하고 너에게 제일 미안해. 아니에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제 안에 있던 욕망이 저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가 천천히 사라졌다. 미소를 지은 채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서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그리고 서현은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2년 후 이메일. 어느 날 서현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온 이메일이 있었다. 2년 만에 처음 보내는 답장이었다. 서연아,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엄마 일은 이제 많이 정리됐어. 심리치료도 받고 엄마가 편지를 남겼다는 거 변호사한테 들었어. 나한테도 편지가 왔어. 진실을 알게 됐어. 처음엔 충격이었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엄마를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 너도 알지 않아. 뉴욕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피신이라는 이름이야. 다음 달에 한국인 작가 전시를 해. 혹시 관심 있으면 올래? 친구로서. 잘 지내. 행복해. 준호. 서현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답장을 썼다. 준호야,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지도자 과정을 받고 있어. 전시 제안 고마워. 언젠가 꼭 하자. 우리 이제 괜찮은 것 같아. 행복해. 서현. 하지만 이제 후원과 조종의 경계는 사라졌다. 무대를 밝히는 건 조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이었다. 윤정은 떠났고 나는 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나는 안다. 승자는 없었다는 것을. 다만 살아남은 자가 있을 뿐.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준호도 살아있다. 우리는 각자의 무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5년 후. 서현은 서울에서 첫 땅고 스튜디오를 열었다. 땅고. 오프닝 날 서현은 스튜디오 입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리고 준호가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그들은 미소 지었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미소. 스튜디오 좋더라. 고마워.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럴까? 응음.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 준호야, 응?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준호가 웃었다. 응. 우리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스튜디오 안에서 음악이 흘렀다.
탱고였다. 춤출래?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서현이 웃으며 손을 잡았다. 그들은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춤을 췄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을 조명. 이번에는 안전한 조명. 그들이 선택한 조명.